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4회차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시간 주제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근로시간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유형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꼭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근로시간 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근로시간인지 문제가 됐나요? 휴게나 대기시간 또는 당직 시간이 근로 시간인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휴게나 대기 시간이 실제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되면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됩니까? 지휘 감독이 있으면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되고요. 지휘 감독이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정식 감독, 장방지로 판단을 하죠. 그 다음에 당직 시간은 어떻게 하면 통상 근로의 연장이 되나요? 그쵸. 통태본시 수면을 종고판해서 이게 통상의 근무 태양이 연장되는 거다라고 하면 가산임금을 줘야 되고요. 아니다. 그냥 가끔 단속적 근로를 하는 일숙직 근무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은 당직 수당으로 충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소정근로 시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쟁점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소정근로 시간이 뭔가요? 법정 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와 합의한 게 원칙은 유효합니다. 근데 언제 무효가 될 수 있죠? 강행법규 잠탈 목적으로 합의를 했거나 아니면 그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등의 사정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강행법규 잠탈 합의 목적인지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택시회사 사건이었고요. 실제 근로시간과 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간의 차이를 비교를 하고요. 그랬을 때 이 실제 근로시간에 뭐를 판단을 해야 됩니까? 대기시간이나 실제 운영시간 아니면은 배차시간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단축하게 된 경위라든지 시기 아니면은 단축 전후의 시급 그리고 그 당시 최저임금이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약에 그 단축한 목적이 최저임금 잠탈 합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그 합의는 무효가 되고요. 무효가 됐을 때 그럼 소정근로 시간을 어떻게 확정할 건데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되죠. 소정근로 시간 어떻게 확정합니까? 종전 취규나 단협에서 정하는 거. 근데 만약에 종전 취규나 단협 근로계약에 정한 게 딱히 없다라고 하면 어때요? 당사자 의사를 보충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법원이 내리고 있었죠. 그 다음에 시간 강사, 대학교 시간 강사의 소정 근로 시간을 어떻게 판단할 건지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그냥 단순한 강의 시수가 아니라 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강의를 준비하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소정근로 시간을 판단한다면 이 시간 강사는 일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주휴나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요렇게 결론이 났었죠. 그 다음에 보장시간제 약정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장시간제 약정은 뭡니까?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죠. 근데 보장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적어도 뭘로 임금을 줘야 돼요? 보장시간, 합의한 시간으로 임금을 줘야 되고요. 그때 우리가 문제로 마주하게 되는 건 어떤 상황? 보장근로시간제 약정과 월 단위 상계 약정이 같이 있을 때 이 상계 약정에 뭐가 문제가 된다? 효력. 그리고 그때의 가산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건지가 문제가 됩니다. 월 단위 상계 약정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인지 연장근로인지 구분하지 않고 전체 근로시간을 1대1로 단순 비교하면 뭐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미달하는 걸 지급하기 때문에 무효고요. 그때 가산수당 어떻게 줘야 돼요? 근기법 56조에 따라 지급해야 된다. 요런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일주 12시간 연장근로 53조 1항의 이 한도를 위반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일주
40시간만 기준으로 삼는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유는 뭐예요? 명문의 규정에 일주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 하루라는 말은 없잖아. 그리고 탄력근로나 선택근로, 다른 유형근로시간 제도에서도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하지 1일의 한도는 설정하지를 않아. 그 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53조와 56조의 차이. 53조는 어때요? 연장 근로를 12시간 초과해서는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56조는 연장 근로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취지다? 연장 근로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게 취지죠. 그렇죠? 근로자에 대해 보상을 하려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이걸 고려했을 때 하루가 아니라 일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고려하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포괄임금제로 내려가셔서 보시면 포괄임금제의 놓치지 말고 체크해 주시고요. 포괄임금제는 뭡니까? 판례법리에 의해서 인정되는 예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근기법상 임금 산정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근기법상 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돼요? 시간 임금을 정하고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한 다음에 실제 연야효를 나중에 하면 그때 가서 산정해서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어떤 걸 고려하면 그럽니까? 17조, 그 다음에 56조, 시행령 6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자연히 그렇게 계산하는 건데 포괄임금은 뭐예요? 애당초 일당이나 월급여에 일정 수당을 포함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면서도 그냥 정액을 일정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게 포괄임금 약정이죠. 그랬을 때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유효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면은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명시가 되었는지 실제 근로시간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지를 찾으시고 그게 없어도 뭐를 찾으셔야 돼요? 시형성 산단 내실. 특히 업무 형태나 성질이 뭔지 잘 체크하시고요. 그래도 인정이 안 됐을 때 뭘로 넘어갑니까? 묵시. 묵시적으로 성립하려면 두 개의 요건이 있어야 되죠. 실질적 필요성이 있고요. 그 외 어떤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객관적 합의가 있어야 묵시로 성립을 합니다. 그랬을 때 성립하지 않았다면 차액 주면 된다. 효과로 넘어가시고 유효성이 문제가 되면 성립은 간단하게 짚고 유효성에 집중해 주시면 되죠. 언제 유효합니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되고요. 근로자한테 불이익하지 않아야 되죠. 그랬을 때 유효라면 어때요? 차액 지급 의무가 없고 무효인 경우에 차액 지급 의무가 있다. 미달하는 부분만큼만 지급하면 될 거고요. 이때 효과에서 여러분들은 연장수당 지급하는 경우랑 연차수당 포괄한 경우 최신 판례니까 꼭 잘 기억해 주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차수당 포괄한 건 어떻게 판단해요? 포괄할 수 있다. 월급이나 일당에 연차수당 포함해서 지급하는 게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성립은 했으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라면 전체 무효가 아니라 보다 미달하는 만큼만 추가 지급하면 된다. 요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에서는 두 가지 성립 여부, 유효성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각각 목차를 어떻게 잡는지 꼭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이제 연차휴가 한번 보시면은 연차휴가에서는 우리 큰 틀에 굵직굵직한 거를 볼게요. 발생 시점이 문제가 됐었죠. 발생 시점의 키워드는 뭡니까? 연차는 전년도 1년의 근로를 채운 다음 날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15개의 연차가 없어요? 1년 기간제 또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 시점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15개 휴가로 발생하지도 않고 수당도 청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출근율 한번 봤었는데요. 출근율의 개념 한번 정리해 볼까요? 1년에 역일에서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하고 그 날이 뭐예요? 연소일.
연간 소정근로 일수에서 출근일이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계산하는데 연소일은 전제가 뭡니까?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이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출근율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좀 어려운 거 뭐 있었어요? 적법한 파업처럼 소정근로일 제외되는 기간. 적법한 파업을 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판례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계산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 나왔다. 바로 연차 주는 게 아니라 또 뭘 계산해야 돼요? 출근일분의 연소일을 계산을 해서 이게 80% 이상이라면 그냥 정상 연차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80% 미만이다? 그때에는 다시 정상 연차에서 연소일분의 어떤 거? 실소일을 가지고 계산한다. 그래서 나눠드린 그림 가지고 이거는 꼭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용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뭐예요? 그쵸? 버스회사 사례. 버스회사 사례에서 버스회사가 사전 신청 기간 안 지켜서 근로자가 신청했다고 거부한 게 60조 5항 위반죄냐? 위반죄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뭐에 따라 달라져요? 시기 변경권이 적법하냐? 적법하게 행사했는지는 이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업무의 내용이나 아니면 업무의 성격, 그 당시에 업무량, 그 다음에 예상되는 근무 인원, 그리고 대체 근로자 확보의 필요성이나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버스 회사니까 뭐를 더 짚어주셔야 된다? 운영의 정시성. 배차표대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대체 근로자 확보에 이 사전 신청 기한 3일은 과도하게 긴 기간이 아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안 지킨 걸 이유로 거부한 건 뭐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냈었죠. 그 다음에 촉진해서 문제가 되는 거. 촉진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무 수령 거부를 하거나 업무 지시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촉진일에 근무한 게 근로자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일 때만 보상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사용 수당 한번 정리하시면 미사용 수당은 언제 발생해요? 1년간의 사용기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하고요. 그날부터 소멸시효,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3년이 적용되고 연차휴가가 원래 근로해야 될 날에 유급으로 쉰다라는 성질을 고려하면 뭘로 계산함에 타당하다?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통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전직으로 내려가셔서 우리 중요한 거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전직은 근거가 뭡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하면은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 준다. 그랬을 때 근로 내용이나 장소에 대해서 약정이 없으면 어때요? 약정이 없을 때 우리가 따질 게 필불협의죠. 근데 약정이 있으면 어때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명시 약정이 없다라고 끝내실 게 아니라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 묵시적인 약정이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필불협에서는 업무상 필요성은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인원 배치를 갑자기 변경할 필요가 뭐야? 그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왜 하필 나야? 인원 선택의 합리성.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어때야 된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야지 23조 1항 권리남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협의는 어때요? 23조 1항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고려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요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